법무부가 소매업소를 조직적으로 털어온 22명을 기소했습니다. 범죄 관광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도 체포됐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비 중이던 항공기 타이어가 터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난기류를 만난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들이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북가주 IT 기업과 플러튼시를 방문해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보어세드의 델리 육류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배 구매 규정이 강화됩니다. 30살 미만일 경우 소매점에서 신분증 제시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소매업소들을 털어온 일당을 포함해 22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범죄 관광 조직 일당도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키 핑거스, 좀도둑을 일컫는 말로 경찰이 절도나 소매범죄와 관련한 수사 시 붙이는 작전명입니다. 좀도둑이라 해도 수사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무려 22명의 용의자를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상당수는 갱조직에 속해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소매 상점들 중에서도 주로 암거래가 용이하고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마리아나 상점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프레스노부터 샌디에이고에 이르기까지 9개 카운티에 걸쳐 15개 상점을 털어 무려 $100만 이상의 대마류 제품들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are not talking about shoplifting, a couple of packs of THC gummies. Far from it. We're talking about coordinated schemes, organized efforts that hurt our businesses and pose a threat to our communities, and that those organized criminal schemes deserve and require an organized response on the part of law enforcement. 앞서 LA에서는 이른바 범죄 관광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어제 주동자인 카를로스 톨라 형제와 아나 마리아 아레아가 등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칠레 등지에서 사람들을 모아 미국에 입국시킨 뒤 벨리와 웨스트 LA 등에서 주택과 사업체들을 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이들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척하면서 범죄 조직의 위장 사업체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 recent years, we've seen an increase in these crimes committed by crime tourists, including things such as home burglaries, thefts from vehicles, shoplifting, and stolen credit card and debit cards.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와 규정을 강화하고 각 치안 당국과의 공조하에 수사 전담반을 꾸려 조직 소매 범죄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167명이 체포됐고 $700만 이상의 작물을 되찾았는데 이는 한 달 전인 6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정비 중이던 항공기 타이어가 터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5시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유지보수 시설에 있던 델타항공 여객기 타이어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와 30대 남성 직원이 숨졌고 다른 직원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이 직원들은 당시 항공기 타이어 교체 작업 중이었고 장착 이전의 타이어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직원 2명을 잃고 1명이 부상을 입어 가슴이 아프다며 정확한 사고 조사와 함께 희생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직업안전보건청과 공항 측도 폭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칸쿤에서 출발한 시카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심한 난기류로 인해 멤피스 국제공항으로 우회에 착륙했고 승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며 다른 6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7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비행기의 안전벨트 표시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난기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청년들이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북가주 IT 기업 방문을 마친 뒤 자매 도시인 플러턴시를 방문해 창업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 청년 창업 아이디에이션 4.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기술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지역 정부가 나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지난 19일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구글과 링크드인, 엔비디아와 어도비 같은 선진 IT 기업, 스탠포드 대학 등 교육기관을 방문해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성남시와 자매도시인 플러튼시를 방문했습니다. 플러튼시가 성남시 기업과 청년들의 미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멘토링 시간을 주재한 플러튼시 프레드정 시장 권한대행은 성남시 청년들에게 꿈을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se students to learn outside of the comfort zone of Korea and really enhance their experience in the university. 성남시는 앞으로도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방문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해외 진출, 미국 진출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플러튼시에 소재한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한 청년들은 앞서 미국에 진출한 성남시 기업들의 사례를 경험했고 한인 무역협회와의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기업도 결국에는 작은 이제 그런 차고에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작은 아이디어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큰 꿈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플러튼시는 앞으로도 성남시 소재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의 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성남시 산하 청소년재단 역시 프로그램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보어스헤드의 델리 육류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리스테리아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리스테리아 발병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어스헤드사는 지난달 버지니아 공장에서 제조된 특정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했고 슬라이스햄, 소세지, 미트로프 등 모든 델리 육류 제품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어스헤드는 식품 안전이 절대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발견돼 즉시 공장팀이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DC는 어제 이번 리스테리아 발병과 관련된 57건의 입원이 특정 주가 아닌 아리조나, 버지니아, 뉴욕 등 18개 주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CDC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보어스헤드 공장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이며 한반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데이빗 강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인 김모 씨는 최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괴롭힘, 인권침해, 정신적 고통 유발 성희롱과 성폭행 방지 실패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물론 국제관계, 정치학, 대학원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 김 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고 김 씨를 자신의 연구 조교로 채용한 후 본격적으로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연구 조교 업무로 강 교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결국 강 교수의 성적 발언 및 요구 등을 거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강 교수는 이후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곧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폄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도 교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자신을 비롯한 최소 3명의 학생이 아시아계 또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USC 측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 및 차별에 대한 신고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등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 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북핵 대응 전략을 다룬 북핵 퍼즐이란 책을 저술하는 등 한반도 문제의 정통한 학자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청 FDA는 오늘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한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됐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담배 판매 연령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3만 3천여 건의 민사 벌금과 230건의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젊은 층들을 담배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상향 조정됐지만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눌렀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은 연율 3%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개인 소비 증가율이 속보치 때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저축 고갈 등의 여파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비가 여전히 탄탄했던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연간 성장률, 즉 연율로 환산해 발표됩니다. 이날 나온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도 23만 1000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는 지표에 주식시장의 상당수 개별 종목들은 올랐지만 기술주 비중이 높은 주가지수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6% 넘게 하락한 영향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넘는 3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차세대 칩 블랙웰의 본격 생산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망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But that was pretty well known. I actually think it's something that it doesn't really change the demand story.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거라는 전망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미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종희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서 있던 커다란 나무가 밑동만 남은 채 부러졌습니다. 자동차는 돌풍에 뒤집어졌고 건물 외벽과 도로의 구조물들이 뜯겨나가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지나간 지역의 피해 모습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크고 작은 부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야자키 일부 지역에 48시간 동안 7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강이 범람하거나 위험 수위에 달한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川に水が増え出したら私ところはすぐ増えるもんね。泥水になるでしょ。怖いのよ。 산사는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로 바람이 조금 약해져 일본 기상청은 폭풍 등의 특별 경보를 경보나 주의보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하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災害発生の危険度が急激に高まる恐れがあります。台風から離れた東日本や西日本でも大雨となる見込みで 태풍이 지나는 길목의 자치단체들은 선제적으로 피난 지시를 내리며 미리 안전을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규슈를 중심으로 항공편과 고속열차 신칸센의 운행 중단 지역도 점차 확대되며 교통편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진 노스다코타 인근에서 열차가 강풍에 탈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고 일부는 탈선했습니다. 철도 대변인은 수요일 밤 노스다코타 인근에서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져 열차가 정차했는데 강풍으로 석탄 운반칸 40량 이상이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탈선으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운반칸도 비어 있어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노스다코타에 2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열차가 탈선한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시의원이 와치 지역 수돗물에서 위험 수준의 납이 검출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팀 맥오스커 LA 15지구 시의원은 LA시 수도전력국과 주택국에 와치 지역의 수질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승인되면 수도전력국이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가 진행되면 주택국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UCLA와 USC, 미시간 대학 연구진들은 최근 왓슨 지역에 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금속물질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의 환경보호청 기준인 15ppb보다 높은 수준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납의 위험 수준으로 노출되면 누구나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가 전국 50대 대도시 중에서 DUI 비율이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기업 랜딩트리에 따르면 LA 지역 DUI 운전자는 1000명당 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는 1.46명을 기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가 1.31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산호세 1.9명, 베이커스필드 1.5명 등 DUI 비율이 높은 대도시 탑10 중 8곳이 캘리포니아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랜딩트리는 DUI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도 LA의 경우 2,584달러에서 7,314달러로 50개 도시 중 세 번째로 인상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코스코에서 멤버십 가격이 인상됩니다. 코스트코가 7년 만에 회원권 가격을 올립니다. 코스트코는 골드스타와 비즈니스 멤버십의 경우 연회비를 기존 $60에서 $65로 $5 인상합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120에서 $130로 오릅니다. 한편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들에게 연간 2%의 구매 보상과 보상 한도는 $1,000에서 $1,250로 높아집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